자, 10단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보겠습니다. 여기는 조금 여러 가지 볼 텐데 우선 제일 먼저 얘부터 볼 거예요. 말 그대로 두 원의 위치 관계. 우리가 앞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봤었지? 그거랑 마찬가지야. 좌표 평면에다가 원을 그리면 어떤 형태의 내용이 나올 것이냐. 그런데요,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실제로 배우지 않습니다. 예전에는 되게 많이 배우고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되게 내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안 가르쳐.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 거야. 그러니까 그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만큼은 형태를 잡아내지 않을까. 자, 첫 번째. 두 원이 바깥에서 안 만나고 있는 경우. 두 번째. 두 원이 외부에서 서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. 보통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른다? 얘를 외접한다 라고 말을 해요. 바깥 외자 접할 접자 써서 외접한다로 말을 해. 자, 세 번째.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. 보통 이런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인 꼴이에요. 그래서 문제에서 두 원이 있어요 라고 출제가 된다라면 다른 형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런 경우로 생각해야 됩니다. 가장 일반적인 꼴이야. 가장 일반적인 꼴. 중요하다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꼴. 자, 네 번째. 이번엔 뭐가 있느냐? 두 개의 원이 내부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. 안 만나는데? 이쪽. 이렇게 만나는 경우. 자, 이런 원을 갖다 두 원을 내접한다라고 보통 얘기해. 내접한다. 자, 다섯 번째. 두 원이 내부에서 만나지 않을 때. 보통 이런 경우. 자, 여섯 번째 마지막. 두 원의 중심이 같은 경우. 보통 이런 원을 갖다 동심원이다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저기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는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다. 그럴 필요성도 없고.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는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. 원이란 걸 배웠다라면.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형태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거냐? 요 세 번째 케이스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거야. 요 부분에. 여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이 단원 내에서 독특하게 봐야 될 내용. 그걸 이 세 번째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전체적으로 6가지 나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부분은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이렇게 생겼겠거니 하고 문제를 푸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아시겠죠? 자, 첫 번째. 별로 대단히 중요하진 않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배웠다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두 원의 위치 관계. 다음 같이 생겼습니다. 됐나요? 자, 그러면 요거에다가 의미를 부여시킬 거야. 자, 그래서 싹 다 지우고 제목도 지우고 이걸 만들 거야. 자, 정점을 지나는 도형이라는 게 봅시다. 우리가 앞에서 이런 내용 배웠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더하기 k에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었지? 자, 저런 방정식이 있었어. 자,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뭐 있었냐면 저 주어진 방정식에서 요 식도 0되고 이 식도 0된다라면 얘는 항등식 되는 거지. k 값에 관계없이. 그쵸? 그래서 쟤가 0이고 쟤가 0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나옵니다. 라고 배웠죠. 근데 요 내용을 갖다가 살짝 내용을 바꿔버리자. 어떻게?
항등식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개념이 아니라 자, 뭘로 바꾼다? 자, 우리가 배우는 모든 방정식들은 우리가 이 파트 2 배울 때 얘기했었잖아. 전부 다 도형화시킬 수 있다고.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얘는 지금 k 값이 붙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. 그럼 얘를 뭐라 써도 돼? 얘는 직선이지. 그치? 주어진 방정식은 k가 있긴 하지만 얘는 직선이야.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도 되느냐? 이 직선은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 0일 때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플러스 5는 0이다라는 것이 만족되지면 항상 0되지. 근데 그걸 직선꼴로 모아자. 어차피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직선입니다. 요것도 직선입니다. 맞나요?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?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해석해도 됐었죠.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다음에서 요 내용을 배웠었습니다. 자, 뭐로 해석했을 때 얘를 방정식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직선에 대한 개념, 즉 도형으로 해석하면 주어진 이 직선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었을 거야. 맞나요? 이해되시죠? 자, 요걸 갖다가 원에다가 결합을 시킬 거야. 원에다가. 자, 뭐냐? 어떤 두 원이 있더래. 자, 이만한 원이 있고 두 원이 좌표 평면상에 있는 원이니까 일반적인 걸로 저렇게 생겼다 치자. 저런 식으로. 자, 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에 by 더하기 c는 0이라 하고 요 원을 갖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이었다 치자. 자, 그럴 때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이거 찾으려고. 교점이 생겼어. 자, 요 점 a 좌표 잡고 요 점 b 좌표 잡았어. 여기다가 뭔가 원을 만들고 싶어. 어떤 원을? 저 a점과 b점이라고 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고 싶어. 콜? 이해돼요? 자, A점, B점 동시에 지나는 원 몇 개 그릴 수 있을까? 몇 개 그릴 수 있을까?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원 하나를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냐? 3개가 필요해. 직선도 마찬가지잖아. 하나의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? 2개 필요하거든. 점 1개밖에 없으면 직선 수도 없이 많이 그릴 수 있거든. 원도 마찬가지야. 하나의 원이 그려지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해.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원의 방정식 만들 때 3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 했을 때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듯이. 그렇다면 3점이 아니라 2점을 지나는 원이면 쟤는 무수히 많은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? 이렇게 이만하게 막 아주 많이 그릴 수 있어. 아주 많이. 이쪽도 마찬가지야. 아주 많은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아주 많은 원을. 됩니까? 그럴 때 뭐 하자? 이런 원들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항등식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. 이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야. 그래서 이 내용은 똑같아. 방금 얘기했듯이 이 직선은 뭔 직선이라고? 얘가 0이다. 즉, 요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야. 다시 말하면 쟤는 그냥 직선이 아니라 직선들이다라고 해줘야 돼. 그럼 얘도 마찬가지. 똑같이 내용을 접목시킨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. 복수형입니다. 원들. 자, 어떻게 쓸 수 있다? 여기서처럼 이런 K 공식을 살짝 빌려다 쓴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에 by에 c 더하기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-x에 b-y에 c-는 0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저 수많은 원들 중에서 특별한 어떤 하나의 원을 찾고 싶으면 그때는 k값 구하면 되는 것이고
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. 자,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솔직히 저 공식을 꼭 안 써도 돼. 저거 안 써도 문제 푸는 거 되게 많아. 근데 원은 웬만하면 써주셔야 돼요. 웬만하면. 이유는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드릴게요. 그래서 직선에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. 이런 내용을 갖다가 굳이 얘 공식을 쓰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 수 있지만 원은 다른 방식으로 풀기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워. 그래서 웬만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은 얘와 같은 방식으로 써주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. 그래서 암기해야죠. 근데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겠지. 자, 개념은 쟤랑 똑같습니다. 문제는 자, 제목 자체가 뭐였어? 정점을 지나는 도형이잖아. 뭐야? 원 또는 직선? 직선도 있다는 뜻이거든. 그럼 뭐 볼 수 있다? 이런 거. A점, B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원 말고 우리는 뭐도 만들 수 있어? 요거 직선도 만들 수 있어요. 저 직선. 보통 저런 직선을 뭐라 부르냐면 얘를 공통현의 방식이라고 해요. 자, 문제는 저 공통현도 A점, B점이라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납니다. 그 말인즉슨 뭐가 되겠어? 요 직선 L도 이걸로 만듭니다. 얘로. 근데 문제가 있어. 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. 직선의 방식 몇 차식이야? 1차식이지. 근데 얘는 2차식이거든. 이걸로 만들 수 있는데 쟤는 1차식이어야 돼. 그럼 딱 봤을 때 요 2차식을 1차식 만들면 K에 몇 넣어야 돼? 여기 X제곱 Y제곱이 없어져야 돼. 그럼 방법 딱 한 게 K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. 됩니까? 그래서 주어진 요 직선도 이 식으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자? K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. 다시 말해서 뭐야?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K의 마이너스 1을 얻다는 것은 두 식을 뺀다는 뜻인 거니까. 따라서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그때 뭐 나온다? 저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올 거다. 됐나요? 자,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쓰임새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개념이지만 원의 방정식에서는 거의 대부분 써야 되는 개념. 자,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됐나요? 자, 근데 하나 더. 자, 지금 A점, B점 지나는 원들이 되게 많잖아. 그러면 이 수많은 원들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원은 어떻게 생겼을까? 어떻게? 이 수많은 A점, B점 지나는 원들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원은 어떻게 생겼을까?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? A, B 선분이 지름인 원. 이게 제일 작아. 저거보다는 더 작게 만들 수가 없어. 저 선분 A, B가 지름인 원. 어떤 원 중에서? 이런 원들 중에서. 자, 내용 되겠나요? 야, 이거는 무슨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원의 눈 같다. 야. 봤어, 반지의 제왕? 거기 눈. 똑같은데? 자, 내용 될까, 여기까지? 자,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건들 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의외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좀 많아. 근데 내용적인 부분이 파생되더라도 식이 만들어져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만들어내는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됐죠? 오케이? 자, 여기 이 10강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은 실제로 아까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. 요 개념, 요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요 내용에 따라서 한번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. 86번. 자, 지울게요. 으쌰. 으쌰. 자, 86번. 두 원의 교점과 3,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. 쌤, 지금 방금 썼던 방법 말고 딴 건 없을까요?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86번 가지고. 자, 어떤 두 원이 있대.
어떤 두 원이 있어. 자, 보니까 크기가 똑같아. 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반지름 일자리 원이고 요 원은 x-1제곱 더하기 y-1제곱은 1이라는 두 원이 있어. 자, 뭐하재요? 요 두 원이 저렇게 겹쳐져 있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고 싶어. 우선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겠지, 그치? 아주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. 무수히 많이.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그 수많은 원들 중에서 특별하게 3,1을 지나는 원을 구해. 저걸 알고 싶어. 저 노란 원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3,2라는 점도 같이 지나는 원. 이래버리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이지. 요점, 요점, 세 점. 돼요? A점, 요거 B점, 요거 C점을 지나는 원을 찾고 싶어.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쓴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. 자, 첫 번째. 자, 방법 순으로 쫓아간다면 첫째, 두 원의 방정식 연립을 해서 두 번째, 점 A와 점 B를 구하고 세 번째, 그래서 점 A와 점 B와 점 C를 지나는 원을 만드는 거지.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. 자, 어떤 도형적인 성질, 어떤 내용적인 성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A점하고 B점을 찾아서 그 A점, B점, C점 세 개를 동시에 지나는 원을 그리는 거죠. 자, 어차피 점 세 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앞에서 건드려 봤었습니다. 뭐 했습니까? 중심 좌표를 A, B 잡아서 중심에서부터 각 점까지의 거리가 다 같대더라 해서 연립해서 문제 풀었었거든. 그지? 근데 이 방식대로 문제를 풀면 문제점이 좀 생겨. 첫째, 이거 연립 어떻게 해요? 저거 연립 어떻게 해요? 요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 연립 어떻게 해요? 자, 우리가 앞에서 연립 방식 배웠을 때 크게 세 종류 있었잖아. 1차, 1차, 아니면 2차, 1차, 아니면 2차, 2차. 근데 2차, 2차의 연립 방식 풀이법 우리 하나밖에 안 배웠어. 뭐?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1차식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1차식 조건식을 다른 2차식에 대입해서 풀었다. 그거 하나밖에 안 배웠어. 원래 풀이법이 세 가지거든. 나머지 두 가지를 안 배웁니다. 배우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뭘 발생해? 이걸 못 풀어. 이거 연립을 할 수가 없어. 제 연립을.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다 못해. 나머지를 다 할 수가 없어. 왜? 안 배웠는데? 저 두 원의 방정식을 연립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질 않아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작년까지는 배웠었어. 그래서 재작년까지 배웠던 학생들은 이 방법도 썼고 두 번째 방법 쓰고 막 써서 문제 풀었다고. 물론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비추야. 왜? 연산이 너무 길어. 이거 연립도 해야 되지. 이거 또 연립 또 해야 돼. 귀찮다고. 시기 너무 길어. 그래서 이런 방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얘를 쓸 겁니다. 뭐? 주어진 원들부터 찾자. 주어진 원들부터. 자, 원들입니다. 복수형이야. 어떻게? 자,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일반형으로 싹 다 정리해서 이렇게 써도 되죠. x제곱 마이너스 2x와 샥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저 마이너스 1인가요? 자,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1은 0이라는 원과 플러스 k 잡아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원들. 이런 원들을 만들 수 있겠지. 되겠습니까? 이게 뭡니까?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.
됐나요? 근데 우리는 뭐야? 이 원들 중에서 특별하게 요점을 지나는 원을 찾고 싶어. 그럼 우리 뭐 찾으면 돼? 저 3,1이라는 점을 지날 때의 K 값을 찾으면 되겠지. 그렇지 않나요? 대입하죠. 대입하죠. 그럼 대입시키면 뭐 나와? 자, 정리합시다. 3, 9, 1, 6, 2, 1. 저거 집어넣어서 K에 9, 1, 마이너스 1은 0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빼면 몇 나와? 오케이. K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. 아, 이 원들 중에서 요점을 지날 때의 원은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의 원이겠구나. 됩니까? 그러면 완성시켜야지.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서 정리해야지. 대입이 정리해야겠지. 그러면 K에 마이너스 3분의 1 넣었는데 지금 분수식이어서 좀 귀찮아. 전체에다가 3 곱해서 정리할 거야. 그럼 3 곱해서 3x제곱에 3y제곱에 6x에 6y에 3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에 y제곱에 플러스 1은 0 나오죠. 자, K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고 전체식에다가 3 곱해서 정리했어. 그러면 이제 뭐 되겠어? 2x제곱, 2y제곱, 마이너스 6x, 마이너스 6y, 플러스 4는 0. 끝났네. 그래서 결론. 뭐가 되겠습니까? x제곱, y제곱,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 3y, 플러스 2는 0 하고 만들어지겠지. 이렇게.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. 됐나요? 자, 첫 번째 방법은 비추이기 전에 못 풀어.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없어진 내용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없어진 내용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좀 풀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모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다 이렇게 풀 거야. 뭘로? 요 일명 K 공식으로. 얘로 풀 거야. 아시겠나요? 자, 내용 이해되죠?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. 됐죠? 여기까지? 오케이? 자, 86번은 다음처럼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요. 자, 이번엔 87번. 쭉쭉쭉쭉쭉쭉. 짜라라라라따다. 으쌰. 자, 87번은 뭡니까?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. 근데 그 직선이 y는 ax 플러스 6하고 수직이래. 그때 a 값 구하지. 오호라. 자,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. 그러면 머릿속에서 빵 떠올라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.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?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. 뭐? k 값 마이너스 1. 자, 우선 주어진 내용대로 쫓아가시면 자, 어떤 원이 있대. 대충 뭐 이렇게 할까? 자, 이런 원이 있고요. 이런 원이 있대. 자, 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8x는 0이라는 원이고 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3, 0이야. 자, 이런 원이 있어. 자,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저 두 점,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대. 자, 이런 직선인가 봐. 쭉. 자, 이런 L이라는 직선이 있었어. 근데 저 직선이 y는 ax 플러스 6이라는 직선과 뭐래? 수직이래. a 구하래. 심플한데? 뭐 하면 돼? 수직 그러면 뭐 나와야 돼? 자, 두 직선이 수직이면 무조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.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인데 얘도 마이너스 1. 아무튼 그거 다 치고. 그러면 저 L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우리는 A 값도 구할 수 있겠지. 그렇죠? 그러면 저 L직선 어떻게 구하겠습니까?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.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? 자, 주어진 부분의 저 L직선은 저기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는 0이라는 원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3, 0
뭐만 하면 된다? 원래는 K 공식에 K에 마이너스 1 넣는 거지만 그 내용 자체가 뭘 말하는 거다? 빼자. 빼서 만든 식 자체가 주어진 저 두 원의 교점을 취한 직선이죠. 그러면 없어질 거고 빼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 0 나오지. 됐나요? 그럼 다 했네요. 주어진 직선 기울기 몇입니까? 이거 남산 나오겠지. 2분의 1 나오네. 그럼 뭐야? 저 A 값은 다 했네. 서로 수직이니까 당연히 A 값은 마이너스 2였겠지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아주 심플하게. 자, 뭐가 중요한 거야? L직선은 어떻게 만들었다? 이렇게. 빼면 L직선이다. 뭘 빼면? 두 만나는 원을 빼면 저게 L직선 된다. 이게 중요한 거죠. 자, 이렇게 접근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오케이? 이해되죠?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. 자, 그러면 저런 내용에서 출제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뭐 있느냐? 여기는 어차피 개념 물어보는 문제니까. 자, 이런 문제 보면 될 것 같아. 지우고 할까? 그냥 여기다 할까? 지우고 하자, 깔끔하게. 자, 지울게요. 자, 뭐야?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해라. 오케이. 자, 이만한 원이 있고 이만한 원이 있대. 아, 아깝다. 삐뚤다. 자,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4x 더하기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원이고요. 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야.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현이란 건 뭐냐면 요거 말하는 거야. 요 선. 자, 요 A점 잡고 B점 잡았어. 저 선분이 공통현인 거야. 저 선분이. 자, 저거 길이 구하래. 저거 길이. 자, 요 문제는 되게 심플하게 볼 수 있어.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어. 자,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앞에서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. 어떤 원의 직선이 쭉 지나간단다. 요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라. 어떻게 구했지? 중심에서부터 수선 긋고 반점 잡으면 피타고라스. 똑같은 거 아니야? 내용이. 같은 그림이잖아. 형태가. 원이 두 개 있다 뿐인 거지. 어차피 요거 길이 구하는 거나 여기에서 요거 구하는 거나 같은 개념 아니야? 뭐만 있으면? 요 직선만 있으면. 그잖아? 그래서 쟤는 이렇게 구할 거야. 자, 요거 연장시킨 직선식을 구하자. 자, 이유는 딴 거 없어요. 어떻게 구할 건데? 원 중심이 있었어. 되게 심플하잖아. 원점. 저 중심에서 저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을 거야. 왜? 그러면 2등분 되니까.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공하면 이게 반지름이네요. 3. 즉 원 중심부터 요 길이값만 구하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절반만큼의 길이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요 내용 쓸 거거든.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건 뭐부터 해야 돼? 저 보라색 공통연의 방정식부터 만들어야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겠지. 맞나요? 별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뭐 하면 돼? 두 개 빼기만 하면 되잖아. 어차피 공통연의 방식이 해봐야 이게 서로 빼기만 하면 되니까. 그럼 빼면 이 뭐 암산으로 나오지. 뭐 나오겠어?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은 0. 여기 나오네. 자, 4x 더하기 3y 더하기 10은 0이라는 공통현 직선식이 나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요 길이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,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? 4x 더하기 3y 더하기 10은 0이라는 직선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. 요거 거리값 구하면 저 네모값이겠지. 됐지? 그러면 뭐 되겠어? 쫙. 루트. 자, x 계수의 제곱과 y 계수의 제곱의 합이니까
루트 25 분의 절대값 x에 0 넣고 y에 0 넣고 그냥 10 아이고 2 나오네 2 이거 2래 그럼 다 했는데 2, 3 얘는 루트 5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, B의 값은 2루트 5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됐나요? 88번은 문제 항상 나오죠. 물론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지 않고 좀 더 추가시켜서 뭐가 나올 거야. 잘 나와. 근데 풀이법은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. 자, 됐죠, 여기까지? 자, 요만큼이 10단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. 됐죠?